민주당에서 진짜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 대한민국을 뭐 위태롭게 한다라는 수준에 넘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판검사 법 왜곡죄 이런 것까지도 발의하겠다라고 하죠. 판사가 법을 잘못 판단을 내리면 지들이 나서 가지고 그거를 뭐 처벌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있고 하다가는 판사 선출론까지도 이제 박찬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뛰어넘어서 월권을 해가지고 사법부나 행정부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지금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모습인데 행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마찬가지 국회 지금 모든 것들이 입법부 자체가 지금 전부 다 민주당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직전 마지막 통과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법사위원인데요. 법사위죠, 법사위. 근데 그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게 됐냐? 정청래가 맡게 됐고요. 그리고 또 운영위를 박찬대가 맡게 됐고, 그다음에 과방위를 또 최민희가 맡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분야라고 한다면 법사위 운영이 가방이 세 가지인 것인데 그 세 가지를 싹 다 지금 민주당이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지들이 전부 다 가져간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같은 경우는 절충안으로 법사위만큼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가져가고 운영이 과방위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그것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정청래가 가지고 갔습니다. 원래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추미애가 법사위원장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추미애가 안 하고 일단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상이 되는 것처럼 정청래가 바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이번 주에 최상병 특검 심사에 바로 착수하겠다. 최상병 특검 바로 밀어붙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 전체 다 남아있는 지금 한 7개 정도도 국민의힘에서 계속해가지고 보이콧을 한다면 자기들이 전부 다 독식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법부도 지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국회 상임위 모든 것들도 지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탄핵을 통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도대체 그러면 민주당은 뭡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조선노동당이 아니면 뭐죠? 이게 지금 이런 지금 민주당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이 171석을 만들어 준 겁니다.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저기 댓글에 어떤 분이 아따 야마도네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머리가 도는 거죠. 아휴, 이런 걸 우리 당연히 뭐 예상이 됐던 것이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조선 노동당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운데 지금 이제 김정은이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빨간색이 이제 그 거수하려고 이제 그 티켓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지들은 파란색인가 파란색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가운데 김정은 자리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동시에 또 뭐까지 지금 처리했습니까? 그 논란이 됐었던 당대표 연임 그것도 가능하도록 이번에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외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심지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을 당시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당원 당규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게 된다면 직무가 자동적으로 정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삭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사실상 정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싸그리 다 지금 고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까? 찍소리도 없죠. 왜? 전부 다 이재명이 찢어버렸으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비주류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남아 있습니까? 싹 다 공천에서 배제를 당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찍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선노동당이 아니면 뭡니까? 제명당이죠, 완전히. 제명노동당. 뭐 이재명은 또 노동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얘는 뭐 좋아하죠? 제명이는 뭐 제명이는 포퓰리스트니까 뭐 뭐든지 간에 뭐 결국 그렇게 지금 뭐 이재명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 전체가 지금 이재명 당으로 바뀌고 있고 국회도 지금 이재명 혼자서 다 지금 독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전부 다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고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입법부가 나서 가지고 지금 견제하는 걸 넘어 가지고 지들이 집어 삼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세 개로 돼 있죠. 그렇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입법부 하나가 다 지금 통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입법부는 민주당 혼자서 전부 다 지금 독식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지금 괴물 같은 상황을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중도층을 우리가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상식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민주당의 저런 폐악질을 우리가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 말고는 딱히 지금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동의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런 민주당의 상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중도층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겠습니까? 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철없는 아내, 김정숙에 대해 가지고 철없는 아내 뭐 이런 소리 썼다가 살그머니 지워버리고 조국 수홍 조국을 맨날 무슨 뭐 지키자 이런 식의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송영길 그거 구속시키지 말고 그냥 보석으로 풀어주자라는 얘기하는 그 홍준표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승민이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동훈밖에 할 수가 없는 역할이죠. 한동훈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3번 연속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그거였죠.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은 헌법 80조에 따라 가지고 내란 외란죄가 아니고서야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되지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사실상 헌법에 살짝 이제 그 다른 해석을 한동훈 위원장이 내놨고 실제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을 했더니 김상겸이라고 하는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시 벌어진 형사 사건의 경우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대통령 신분 전에 벌어지고 기소된 형사 사건은 재판을 정상 진행하고 유죄가 나올 경우에 집행을 해야 된다. 금고형 이상이 됐거나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직 공무로서의 직을 잃게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 또한 마찬가지로 상실될 수가 있다라는 요 한동훈 위원장의 해석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도 지금 동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또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싸리 그러니까 이제 뭐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임기 단축 개헌을 해버리는 거죠. 임기 단축 개헌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그거를 뭐 1년 이런 식으로 줄여버리게 된다면 1년 사이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탄핵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임기 자체를 아예 그냥 줄여버리고 그 사이에 자기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가로 또 기소가 되기 전에 뭐 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재판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을 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려면은 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그래도 한 5년, 6년 걸리지 않겠어요? 5년, 6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2년 있다가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임기 한 3, 4년 차 정도 됐었을 때 2, 3년 차 정도 됐었을 때 뭔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헌법 84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설명처럼 대통령직이 상실이 될 수도 있으니 그게 두려워서라도 이재명이가 뭐까지 하려고 할 것이다. 헌법 자체를 개정시키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가지고 바로 지금 1년 뒤에 대통령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판사까지도 무슨 뭐 아까 뭐였습니까? 판사 법 왜곡죄.
까지도 지금 형사소송법에 넣겠다라는 것이고 판사 선출제까지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법사위 운영위 가방위까지도 지들이 다 지금 독식을 했습니다. 이 지금 짓거리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연임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었을 때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것도 삭제를 시켜버리고 대통령이 1년 전에 이재명이가 또다시 대통령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 정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이 뭐를 위해서입니까?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잖아요.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존중하겠습니까? 탄핵하고도 남지. 그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인데 이 얘기가 놀라울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성이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승계형 지도체제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산이 됐습니다. 원래대로 그냥 하기로 이제 거의 결정이 됐고요. 여론조사랑 그다음에 당원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7대3 정도로 하기로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7대3 정도가 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단일 지도체제가 됐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을 가장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발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저런 어떤 폐악질에 대해서 중도층에게 설득하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답이 보이지 않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